17번째, 애교를 전혀 부릴 줄 모르는 곰 같은 여자. 처음 만났을 때는 의젓해서 좋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연애 기간 중에는 재미가 멸치 똥만큼도 없고 결혼 생활 중에는 몸이 건조해갖고요, 권태감이 빨리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삶의 활력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음성을 부리고 대접해주고 지켜 세워줘야 내가 남자로서 살아있구나 하는 어떤 자존감도 생기고 활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자한테는 그걸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옛말에 여우랑은 살아도 곰과는 못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요, 이런 여자와 같이 살면 죽도록 개고생한다. 여자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결혼을 하면 눈물로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도 여자 잘못 만나서 살면은요, 인생 그 자체가 망가지고 골로 갑니다. 저는 많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혼 상담이 제일 많은데 그런 거에서 많은 그걸 느껴요.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남자의 입장에서 만나서 같이 살면 죽도록 개고생만 하게 되는 여자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출세길을 막는 여자, 남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첫 번째, 남편을 자신과 친정 식구를 위한 스폰서로만 생각하는 여자.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갖고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를 전혀 챙기지 않고 본인들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의 대부분을 친정 부모와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요. 심한 경우 친정으로 돈을 빼돌려갖고 친정 부모의 사업 자금과 부동산 구입 비용에 충당하고 본인들의 미래 설계나 가정을 위해서는 쓰지를 않는 여자가 있어요. 이런 여자와 사는 남자는 처갓집의 사위가 아니고요, 처갓집의 머슴일 뿐인 거예요. 남자는 빨대 꼽히고 피 빨리는 헌혈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헌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명절이나 경조사에 시댁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친정만 챙기는 여자. 이런 여자와 사는 남자는요, 결혼 후 가족과 친인척 관계가 파탄나고요, 철저히 고립되고 왕따 당합니다. 결혼 생활은 둘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양 당사자의 가족, 친인척과도 더불어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지나친 공주병을 가진 여자. 요즘은 핵가족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출산도 한 명만 낳고 더 낳지 않아가지고 금지 오겹으로 외동 자녀를 오냐오냐 하면서 왕자나 공주처럼 대접하면서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병을 가진 여성도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며 키웠는데 당신과 당신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진 여성과는 결혼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 발생하는 명절과 경조사가 끝난 후 이런 여성은 항상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명절에 전도 붙여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친정에서는 손에다 물 하나 안 묻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결혼 후에는. 그렇죠?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절 끝난 후 이혼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지나친 마마걸이나 파파걸. 요즘 세상에는 찌질한 마마보이도 많지만요, 반대로 마마걸이나 파파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여성은 부부싸움이라도 한번 하면요, 그 다음날 바로 친정 부모님한테 사위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런 여성과는 숨막히고 피곤해서 같이 살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자의 근무 시간에 자주 전화하는 여자. 남편이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사업을 하는 그 자영업자든 간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요, 근무 시간 중에 쓸데없이 지나치게 자주 전화를 하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회사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부인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요, 그 조직에서 그 남자는요, 공처가 내지는 찌질이로 평가받아갖고 왕따를 당하거나 배척을 당해서 조직 내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 남자가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 하여도 일의 맥을 팍팍 끊어 놓아가지고 일이 잘 되지를 않아요. 이런 여자랑 사는 남자는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남자의 취미를 이해하지 않고 무시하는 여자. 남자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무시하고요, 그 시간에 취미생활 대신 자기하고만 놀아달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렇게 고집한다면 그 남자는요, 자신의 스트레스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행복한 세계를 상실하고 그 취미생활 중 형성된 사회적 인맥이나 인간관계도 모두 단절당하게 됩니다. 7번째, 작은 선물에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여자. 그녀가요, 남자가 이제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줬음에도 기뻐하는 반응이 전혀 없다면요, 그 남편도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녀는 선천적으로 고맙다는 말에 인색한 여자인 것이고요, 매사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불만이 많은 여자인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여자는 불만이 많은 여자예요. 그런 그녀와 같이 산다면 당신도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8번째, 남편의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여자. 이런 여성과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친구나 직장 동료 등과 만나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고요, 회식 자리를 갖는 것도 터부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친구관계나 사회적 인맥관계가 다 끊어지고요, 외톨이가 돼가지고 고립되는 겁니다. 남편만 사랑할 뿐 남편의 인간관계에 무심한 여자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인간관계를 다 단절시키게 되고요, 남편은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9번째, 사랑이 지나친 여자. 다시 말해서 집착이 지나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집착이 연애 때는 나에 대한 사랑의 척도로 느껴져서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아내의 사랑이 병적으로 지나쳐갖고 수시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카톡 등을 도에 지나칠 정도로 자주 한다면요, 상대방은 숨이 막힐 듯하고요, 피가 마르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지나친 집착은 사랑이 아니고 정신병이고 광기예요. 자, 10번째, 술만 먹으면 정신줄을 놓고 곤드레 만드레 되는 여자가 있어요. 이런 여성은 사회생활이 힘들고요, 결혼 후 육아와 살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만한 결혼생활은 불가능하겠죠. 11번째, 뭐든지 부럽다며 항상 비교하는 여자. 자기야, 내 친구는 신랑 연봉이 2억 5천이 넘고 차는 S클래스 타고 아파트는 50평에 살아. 아, 너무 부럽다? 이런 식으로 항상 감탄사를 연발하며 비교하는 여자는요, 남편의 자존심을, 아니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사사건건 남과 비교하는 것을 즐기는 여자와는 피곤해서 같이 못 삽니다. 12번째,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센 여자. 부부의 현실적인 소득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벌이든 외벌이든. 맞벌이 같은 경우는 남편과 부인의 합산을 하면 소득 수준이 나오고, 외벌이는 남편의 수입이잖아요. 그런 소득 수준에 비교해가지고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명품에 관장하며 허영심이 센 여자와 사는 남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느라고 허리가 휩니다. 그리고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에 한숨만 나올 것이며 결국에는 경제적인 파탄을 맞을 거예요. 13번째, 성적 매력이 전혀 없는 여자. 섹시미가 전혀 없는 여자를 얘기해요. 아내를 보고 전혀 여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원만한 부부생활이 힘든 거예요. 더구나 아내가 지나치게 결벽증이 심해가지고요, 불감증이라면 남편의 입장에서 성적인 불만이 쌓여서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상실되게 될 겁니다. 자, 남편과 아내로서도 살지만 남자와 여자로서 사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14번째, 동성애 친구가 전혀 없는 여자. 이런 경우 남편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할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리고 목을 맬 확률도 높고요. 동성애 친구가 없다는 것은 그녀의 인간성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런 인간성이라면 나중에는 당신의 친구관계나 인맥도 다 망쳐놓을 수가 있습니다. 15번째, 특정의 종교나 샤머니즘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여자. 이런 여성은요, 과도한 헌금이나 시주 또는 지나친 굿이나 치성, 부적 등으로 가산을 탕진하고요, 가정경제를 파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사 모든 일 결정을 갖다 자신이 못해요. 결정장애가 있어갖고 무당을 찾아가서 샤머니즘에 의존하는 여자는요, 이런 걸 스스로 못하고 주관 내지 자기 확신이 전혀 없는 여자예요. 그러면 이런 여성과 사는 남편이 행복해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16번째, 도박성, 투기성이 너무 강해갖고 한방을 꿈꾸는 여자. 적정한 투자하고 재테크는요, 가정경제의 성장과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도를 넘는 기획 부동산 투자나 대출을 심하게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 등을 하고요, 비트코인, 땡땡코인 등의 몰빵 투자를 하거나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인터넷 도박 등에 올인해가지고 항상 뜬구름 잡고 한방을 꿈꾸며 한방부르스를 쫓는 여성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과 결혼하면요, 폐가 망신하고 인생 종치입니다. 17번째, 애교를 전혀 부릴 줄 모르는 곰 같은 여자.
처음 만났을 때는 의젓해서 좋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연애 기간 중에는 재미가 멸치 똥만큼도 없고 결혼 생활 중에는 몸이 건조해갖고요. 권태감이 빨리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삶의 활력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음성을 부리고 대접해주고 지켜 세워줘야 아 내가 남자로서 살아있구나 하는 어떤 자존감도 생기고 활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자한테는 그걸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옛말에 여우랑은 살아도 공간은 못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18번째 따르는 후배가 전혀 없는 여자. 후배가 없다는 것은요 베풀 줄 모른다는 거예요. 베풀 줄 모르고 받는 것만 익숙한 여자는 남편에게도 받아 챙길 줄만 알지 사랑도 줄 줄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